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노후 시청자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또 내 또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모았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남들과 비교해서 좀 안심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뒤처지진 않았는지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 뭐랄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좀 덜어내고 현실적인 노후 준비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 또래 평균 연금 자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후 자산 분야의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혹시 최근에요,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줄 만한 연령대별 평균 연금 저축액 같은 그런 조사 결과가 있을까요?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준비 상황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침 최근에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표한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 계좌하고 연금저축 계좌 잔고가 100만 원 이상인 약 76만 개나 되는 계좌를 분석한 대규모 자료인데요. 이 통계를 바탕으로 오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령대별 평균 연금 잔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76만 개 계좌 분석 결과라니. 정말 신뢰도가 높은 자료겠네요. 그럼 가장 먼저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는 시기인 40대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금 계좌에 얼마나 모아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잔고가 좀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40대 평균 연금 계좌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40대 남성의 평균 잔고는 5,338만 원, 그리고 여성의 평균 잔고는 5,20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후 연령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0대는 인생에서 사실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 중 하나거든요. 자녀가 있다면 아무래도 교육비 부담이 크고요.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큰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지출 때문에 아직은 은퇴 자금을 본격적으로 모으기보다는 당장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금 잔고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40대는 역시 자녀 교육이나 주택 마련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본격적인 노후 자금 축적이 좀 어려운 시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연금 자산이 눈에 띄게 불어나는 시기는 언제부턴가요? 50대의 평균 잔고는 40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명 잔고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바로 50대부터입니다. 50대 남성들의 평균 연금 잔고는요, 약 1억 2,38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0대 평균이 아타 5,300여만 원이었으니까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죠. 이렇게 50대의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퇴직금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받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 계좌로 이전해서 노후자금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IRP 계좌 활용 여부가 50대 이후에 노후자산 격차를 벌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50대부터는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자산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50대 남성의 평균 잔고가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는군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서 관리하는 게 핵심적인 이유라는 말씀이신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요, 남성과 비교했을 때 50대 여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녀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안타깝게도요. 50대 여성의 평균 연금 잔고는 7,864만 원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평균인 1억 2,380만 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약 4,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인데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미래에셋증권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50대에 들어서 남녀 간 연금 잔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남성들의 퇴직금 IRP 계좌 이전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받은 목돈을 IRP 계좌로 옮겨서 관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균 잔고를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0대 이상 세대에서는요, 퇴직금을 그냥 일시금으로 찾아가지고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차용하기보다는 IRP 계좌에 넣어두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 형태로 천천히 수령하려는 경향이 매우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 50대 시청자분 중에서 본인의 잔고가 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구매나 자녀 학자금, 또 결혼자금 지원 등으로 목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니까요. 다만 이러한 평균 데이터는 장기적인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퇴직금 규모하고 IRP 이전 여부가 50대 남녀 간 연금 격차의 핵심 원인이었군요. 단순히 성별 임금 격차 문제뿐 아니라 퇴직금 관리 방식의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놀랍네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접어드는 60대의 연금 잔고는 또 어떻게 변화하나요? 격차가 더 벌어질까요? 아니면 혹시 좀 좁혀질까요? 60대에 들어서면요,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 연금 계좌 잔고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벌어집니다. 60대 남성의 평균 연금 잔고는 무려 2억 2,586만 원에 달합니다. 50대 평균보다 약 1억 원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노후 준비를 해온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60대 여성의 평균 연금 잔고 역시 크게 증가합니다. 처음으로 1억 원 선을 돌파하면서요, 평균 1억 76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50대 여성 평균보다 약 3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과의 격차는 2배 이상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60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얼마나 충실히 노후 자산을 쌓아왔는지 그 결과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60대 남성 평균은 2억 2천만 원이 넘고 여성도 드디어 1억 원을 넘어서는군요. 정말 그동안의 준비 과정에 따라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라는 것이 실감납니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이 본격화되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는 평균 잔고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연금을 사용하시면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나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평균 연금 잔고는 60대보다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이제 모아둔 연금 자산을 인출해서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잔고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70대 남성의 평균 연금 계좌 잔고액은 2억 1,658만 원으로 60대보다 약 900만 원 정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1억 126만 원으로 60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70대 어르신들이 연금을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생명줄처럼 여기시면서 매우 소중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연금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아껴 쓰고 지키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엿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대에도 남성 평균 2억 원 이상, 여성 평균 1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금 자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네요. 아까 50대 연금 잔고 이야기하실 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퇴직금은 금액도 크고 노후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서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관리할 때 특히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평생 일한 대가이자 소중한 노후 자금의 씨앗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당장은 큰 목돈이 손에 들어오지만 퇴직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IRP 계좌와 같은 연금 계좌로 이전한 뒤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근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시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인 셈이죠. 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세율 적용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그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서 퇴직 소득세율을 할인해 줍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 차까지는요, 원래 본인이 내야 할 퇴직 소득세의 7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30%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년 차 이후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더 낮아져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의 60%만 납부하게 됩니다. 40%를 감면받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더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10년 차까지는 30% 할인, 11년 차부터는 40% 할인이 되는군요.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진다는 점이 확실히 와닿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세율이 더 유리하게 바뀔 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내년 즉 2025년부터는 이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원래 세금의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1년 차 이후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파격적으로 50%로 더욱 낮아집니다. 즉,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소진하기보다는 최대한 길게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장려하자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퇴직금을 최대한 긴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21년 차부터는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네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연령대별 평균 연금 잔고 현황부터 시작해서 퇴직금을 절세하면서 연금으로 받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알려주신 이 평균 잔고 액수를 보면서 아, 나는 평균보다 많으니까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나는 평균에 못 미치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평균 숫자만 보고 안심하거나 걱정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바로 바점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연령대별 평균 연금 잔고는 현재 나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참고 자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일종의 평균의 함정 혹은 착시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내 연금 계좌 잔고가 평균보다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 속 숫자가 나의 실제 노후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 잔고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통장 잔고 액수 외에 우리가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내 노후 준비 상태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노후 준비 상태를 제대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에 찍힌 잔고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50대 후반의 이모 씨라는 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현재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쳐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연금 자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50대 평균 잔고 남성이 1억 2천만 원대, 여성이 7천만 원대였죠. 그것과 비교하면 평균을 꽤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면 노후 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자녀들의 등록금과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는 물론이고 졸업 후에 취업 준비 자금이나 혹시 모를 결혼야금 지원까지 고려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셔서 미래의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 부담이 갑자기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런 예상치 못한 혹은 예정된 큰 지출 요인들을 모두 감안하고 나면 현재 통장에 있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온전히 이분 본인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쓰일 수 있을지는 상당히 불확실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의 액수만 보고 막연히 안심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혹시 갚아야 할 부채,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없는가? 가까운 미래에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처럼 큰 돈이 나갈 계획은 없는가?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 같은 분들은 없는가? 나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가? 또로 고려해야만 비로소 현실적인 나의 노후 준비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를 둘러싼 나의 실제 삶의 맥락과 책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균 잔고라는 숫자 자체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채 상황, 자녀 문제, 부모님 부양 책임, 건강 상태 같은 이런 현실적인 변수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진짜 내 노후 자금이 얼마나 될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우리 또래의 평균적인 노후 준비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노후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음 편한 노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전문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저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2차 민생지원금 10만 원 놓치면 후회, 복잡한 기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편한 노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